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뇌인지과학과,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의 박수현 교수님께서 같이 논문을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연구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현이고요. 뇌인지과학과에 현재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이제 원숭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영장류,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가 우리가 어떻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게 어떻게 우리 뇌에서 이제 구성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뇌과학을 연구할 때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인간의 뇌긴 한데, 네,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이제 침습적인 열어보거나 뜯어보거나 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동물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한계점이 많이 생겨서 영장류, 뭐 유인원은 힘들고, 유인원은 그렇죠. 연구가 지금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유인원은 예를 들면 오랑우탄 같은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오랑우탄, 침팬지. 네. 그래서 저희가 써볼 수 있는 동물 모델 중에 가장 그래도 고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숭이 종류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유인원들을 유인원이 아니라 영장류, 비인간 영장류라고. 예, 비인간 보통, 영장류들을 예, 칭합니다. 주로 연구를 하시고 네.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약간 이제 또 다른 컨셉의, 기존에 저희가 주로 한 편 한 편의 논문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개의 그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그 논문을 다뤘던 게 셀 논문이었습니다. 9월 28일자에 퍼블리케이션 됐던 논문인데, 사실 저희가 이 뇌리를 준비할 때 CNS, 셀 사이언스 네이처에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4-5개 정도 퍼블리케이션이 됩니다. 네. 근데 요새 이 뇌과학 시대를 맞이한 것인지 너무 많은 논문들이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기획기사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셀 논문에서는 전에 다뤘던 것처럼 알츠하이머에 관해서 한 뭐 5-6편,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몇 편의 뇌과학 논문들이 나왔고, 오늘 다룰 것은 이제 10월 13일에 발간되었던 사이언스호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한 논문을 박수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 네. 아예 그 스페셜 이슈로 브레인 셀 센서스예요. 12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전부 다 뇌과학 논문이고, 네.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사실 요즘 이렇게 막 특집호가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서 크게 투자된 그 연구비, 그러니까 뇌 연구를 하도록 투자된 연구비들하고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이언스호는 지금 그게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뇌과학 연구에 큰 돈이 투자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사람의 뇌, 그리고 이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들, 이 신경세포들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발전된 툴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샘플 사이즈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인구 조사처럼 그 각각 이제 세포의 특성을 하나하나 조사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목록, 어쩌면 뭐 파트 리스트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 뭐 또 비인간 영장류, 뭐 이런 이제 사람 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색깔로 점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싱글 셀들이고, 그 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RNA 익스프레션들, 네. 유전자 익스프레션들을 근거로 이제 셀들의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카테고리를 훨씬 더 자세하게, 얘는 무슨 셀이야, 얘는 무슨 셀이야, 이렇게 특성을 정의하기 시작해서 그걸로 일종의 아틀라스라는 거는 지도북이죠. 그렇죠. 맵으로 구성된 지도북을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12편이 전부 다 뇌과학 논문을 실려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전부 다 다루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 사실 이제 약간 스포일을 하자면 10월 27일 최근에 발표된 사이언스 논문 다음 호에서는, 여기선 주로 콜텍스에서의 논문을 다뤘다고 하면, 이번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 관련해서 4편의 리뷰 논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논문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이 12편의 논문 중에서 12편의 논문들이 각각 제목 수준에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 다뤄보고 이야기해보고, 한 편의 논문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한번 이 저널 자체를 사이언스를 방문을 해서 한번 리스트를 네. 논문 리스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science.org 들어와 있고 여기는 10월 13일 발간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브레인셀 센서스 호입니다. 382 볼륨 382. 이 그림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네. 이 그림은 뭐죠? 아까 그 그림 설명하실 때 이제 각 막 예쁜 색깔 점들이 이제 사실 싱글 뉴런이다, 아까 싱글 신경 세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경 세포들이 있고 또 이 형태라는 게 신경 세포는 어쨌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덴드라이트 아니면 엑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그렇구나. 예. 네, 그 유전자의 어떤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유전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셀들을 색깔로 나눠놓은 건데 그렇죠. 얘네들의 결국은 어떤 진을 익스프레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고 또 어떤 유전자들을 많이 갖게 되는지를 근거에 삼아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리스트 제목들을 살짝 살펴보고 가자고 하면 이번 이제 스페셜 이슈의 호는 브레인셀 센서스였고 리서치 아티클을 보시죠. 리서치 아티클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끝까지 12편의 모든 논문이 사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전 그 셀 알츠하이머에 관한 논문 호에서도 그랬고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요즘 트랜스크립토믹스 중에서도 막 단일 세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렇게 각 세포에 대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더 잘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트랜스크립토믹스에 대해서. 이게 워낙 요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된 영상으로 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 셀들은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셀이 있죠. 브레인 셀도 있고 뭐 다른 바디를 구성하는 셀들도 있는데 다 유전자는 같아요. 네. 근데 그 같은 유전자줄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DNA 지놈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셀들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같은 유전자 셋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특정 유전자를 발현한 것에 따라서 셀이 구분이 되는데 이 유전자를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결국은 처음에는 DNA로부터 RNA를 트랜스크립션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셀들이 어떤 RNA를 가지고 있는가, 그 트랜스크립톰들을 쫙 프로파일 함으로써 각각의 셀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런 종류의 유전자가 많고, 얘도 걔랑 비슷해. 근데 얘는 굉장히 다른 걸 갖고 있네? 그럼 얘네는 비슷한 셀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 유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크로마틴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크로마틴을 구성할 때 각 유전자들이 얼마나 바깥에 노출이 잘 돼 있느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을 트랜스크립션을 얼마나 잘 하기 쉬우냐, 액세서블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에피지네틱한 컨디션이 또 셀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최근에 이 디스크립티브 뭔가 되게 묘사하고 설명적인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 연구 방법론에 근거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다 셀을 한꺼번에 모아서 딱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각 하나하나의 셀들을 실제 그 연결이 구성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번 논문을 제목 수준에서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은 개별 논문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논문은 Inter-Individual Variation in Human Cortical Cell Type, Abundance and Expression입니다. 사실 여기 2호에 나오는 논문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예. 이 휴먼 콜텍스에는 이런 종류의 셀들이 있어 이걸 밝힌 건데 특히나 메인 포커싱 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디비주얼이에요. 뭐 나이, 성별 혹은 질병의 유무,
이런 것들에 근거했을 때 싱글 뉴클리어스 시퀀싱을 통해서 RNA 시퀀싱을 통해서 각 개인별들로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걸 연구한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론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게 사람들 있다. 사이에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음. 그런데 이런 특성 차이가 있을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다르거나 하면 서브스텐셜한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어떤 원리를 알아냈다기보다는 쭉 이제 목록을 나열해 놨습니다. 네. 이런 진들이 다르고 이런 진들이 같다. 이거는 그래서 각 개인별 차이를 주로 이야기했던 논문이에요. 네. 이 두 번째 논문은 두 번째 논문이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논문인데 두 번째 이 논문은 우리가 저희 데이터를 예, 좀 볼 건가요?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볼 겁니다. 근데 그럼 뭐 이따가 간단히 나중에 얘기하면 간단- 그럴까요? 예. 예, 그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보시죠. 이따 다시 그러면. 한번. 근데 두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문은 보니까 다 어떤 신경 발달상에서 그러니까 발달 중인 뇌의 그렇군요. 샘플을 가지고 이런 걸 조사해 그렇군요. 본.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하나의 셀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늘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막 클 때 나오는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나중에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달 중에는 어떤 세포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기 때문에 또 네. 영역도 새로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하고 이 어떤 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지를 그렇습니다. 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Cell Atlas of the First Trimester Developed Human Brain이니까 우리가 이제 comprehensive라고 하면은 뭐 이해할 만하다는 뜻인데 특히 그 전체를 이해할 때 comprehensive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 국소적인 브레인 영역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뇌를 한꺼번에 맞아요. 봤다는 게 포괄적으로 포인트인 것 봤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first trimester니까 첫 3개월 동안 뱃속에서 태어나서 3개월 3개월. 동안에 이 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바뀌어가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조망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논문이 이제 Single Cell Analysis of Prenatal, Postnatal Human Cortical Development. 이것도 이제 Prenatel하고 Postnatal이라는 거는 Prenatel은 태어나기 전, Postnatal은 태어난 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상으로 요 뒤에 부분까지를 그렇죠. 보게 된 그 뒤에 거겠네요. 부분까지를 좀 더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싱글 뉴클리어스에서 했다 보면 싱글 셀 어널리시스를 또 해서 네. 보고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세트는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발달 상황에서 또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신경 발달 관련 질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달 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어떤 진들이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네. 주죠. 이게 이제 한 10여 년, 20년 전에 우리 휴먼 지놈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전자 시퀀싱을 다 알아내겠다. 알아냈죠, 결국 우리가. 알아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뇌세포를 이루는 단백질들, 혹은 진 익스프레션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논문은 Single Cell DNA Methylation and 3D Genome Architecture in the Human Brain.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번엔 뭐에 포커싱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피제네틱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놈상에 있는 진들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DNA가 메틸레이션 되고 아세틸레이션 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그 트랜스크립션이 하기 좋게 노출되느냐. 우리 도서관에 보면 저 깊이 박혀 있는 책들도 있고 정말 꺼내기 쉬운 데 있는 그렇죠. 책들 있죠. 꺼내기 쉬운 데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볼 거고 그런 것처럼 그 작용을 하는 게 메틸레이션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각 그 셀들이 DNA 메틸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메틸레이션 구조 때문에 이 3D 구조가 우리 DNA의 구조가 크로마틴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같이 본 거죠. 그렇죠. 네. 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구조에서부터 기능이 사실 그렇죠. 유도되는 기능이 경우가 또 많기 이런 때문에 네. 네,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어떤 거였을까요? 다음 논문은 Transcriptomic Diversity of Cell Types Across the Adult Human Brain 이런 논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뇌 피질에 있는 세포들을 주로 어떤 셀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콜텍스에 있는 셀들을 네, 그렇죠. 막 콜텍스에 있는 아틀라스를 셀들을. 만들었죠 지금. 네, 근데 이 논문은 그거보다 더 이제 뇌에는 사실 피질뿐이 아니라 다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해마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들 중요한 영역들 많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그런 곳의 셀들까지 다 채취를 해서 또 다양성을 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cross the adult human brain이라는 게 휴먼 브레인의 다양한 영역들을 그렇죠. 여러 이번에 비교를 한 부스들을 거네요. 담았다. 네. 막 우리 앞에 맨 처음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인디비주얼에서 어떤 콜텍스 영역을 봤다면 이거는 각 다른 영역들은 이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 좀 더 분석한 연구 결과이고요. 다음 논문은 이제 Transcriptomic Cytoarchitecture Reveals Principle of Human Neocortex Organization.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 논문은 방금 전까지 본 논문들처럼 싱글셀 그 시퀀싱을, RNA 시퀀싱을 통해서 각 셀들을 살펴본 건데, 다만 이제 대뇌 피질이라는 게 독특한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레이어 1에서 6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층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뇌라고 하면은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비주얼 콜텍스도 있고, 그렇죠. 뭐 시각 스마트 피질. 센서리 콜텍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런 영역 간 차이, 그런 피질의 영역 간 차이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영역에서 이제 셀들을 샘플해서, 그러면은 그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익사이테이트 뉴런하고 이니비토리 뉴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게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무엇을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하고도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이토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그런 셀들이 사이토가 이제 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중요한 파인딩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여러 영역을 봤는데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V1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초기 시각 피질,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우리 눈을 통해서 또 이제 LGN 이런 어떤 뉴클리어스를 지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피질의 영역인데요. 그 영역에 있는 세포, 그 영역은 그런 흥분성, 억제성 세포들의 비율이나 또 뭐 그 아까 층 얘기했는데 그 층의 특정 층이 더 이렇게 발달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네네. 저도 이제 뇌를 잘라서 보다 보면은 그 영역들마다, 콜티컬 영역들마다 다른 구성을 좀 보여요. 네네. 네 번째 레이어가 두꺼운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앞선 논문들이 다 되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좀 설명을 하는 이런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였다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콜텍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V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주얼 콜텍스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터 뉴런의 비율이 억제성 뉴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도 한 2배쯤 많다. 뭐 이렇다는가. 네네. 걔네들이 어떤 특정 레이어가 있는 셀들은 비슷한 종류의 트랜스크립토홈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젝션 하는 방향도 비슷하다. 그런 원칙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다음 논문은 이제 뭘까요? Signature Morpho-Electric Properties of Diverse GABAergic Interneurons in the Human Neocortex네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사실 셀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유전자들을 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셀을 정의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죠. 그렇죠. 셀이 우리 특히나 뉴런이 하는 일들은 시그널링입니다. 전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서 정보를 생산해내고 그게 어떤 비헤이비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어떤 지네틱한 트랜스크립토믹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포 일렉트릭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셀들이 그 유전자들이 다르니까 얘네들 모양도 어떻게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적인 성질도 어떻게 달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가바얼직 인터뉴런들에서 데리고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유전적인 익스프레션 패턴과 이 전기적인 특성들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양한 가바얼직 서브 타입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걸 좀 더 묘사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이것도 몰포 일렉트릭이네요. 그렇네요. And transcriptomic divergence of the layer 1 interneuron. 레파토르 in human versus mouse neocortex네요. 마우스 니오콜텍스. 네. 이 논문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전 논문처럼 몰포 일렉트릭한 어떤 성질, 그러니까 뭐 형태적인 거 아니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성질에 대한 이제 세포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트랜스크립토믹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 익스프레션 레벨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뉴런 그룹에서 봤는데 어떤 그룹들이냐 하면은
그 레이어 1에 있는 아까 6개 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레이어 1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거든요. 가장 위쪽에. 거기 가장 있는 바깥쪽에 슈퍼피셜. 예, 그렇죠. 슈퍼피셜한 레이어인데 거기에 있는 인터뉴런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연결을 담당하는. 그렇죠. 네. 이 레이어 1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딕션. 어떤 감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걸 만지면 뜨거울 거야. 근데 실제로 나중에 만졌더니 차갑네. 이런 종류의 차이, 프레딕션과 실제 센소리 인코딩을 분석하는데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레이어는 다른 레이어들은 뭐 흥분성 뉴런, 예를 레이어 2, 3 이런 데는 익사이테이토리 피라미드 뉴런이 엄청 많이 있고 또 어디에는 또 인터뉴런들이 좀 더 많고 이런 분포가 있는데 레이어 1은 이렇게 비어 있고 인터뉴런들만 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뉴런들의 이제 트랜스크립토믹과 몰포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린 형태와 전기적 시그널들을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휴먼 브레인과 마우스 니오콜텍스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휴먼만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토믹 비슷을 하는데 휴먼만 가지고 있는 그런 레퍼토어도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결국은 휴먼 브레인, 휴먼 콜텍스의 독특한 기능, 다른 뭐 매몰들과는 구분되는 기능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이번 같아요. 사이언스지에 지금 여러 논문들이 다 그런 사실은 휴먼 스페시픽한 어떤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문, 이제 세 논문이 남았네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Comparative transcriptomics reveals human specific cortical features.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비교를 했어요. Comparative transcriptomics니까 비교를 한 게 특히나 이제 이볼루션 진화상에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진화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죠? 뭐 원숭이, 이제 신세계 원숭이, 그다음에 구세계 원숭이, 그다음에 뭐 가장 가깝게는 유인원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뭐 4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4천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진화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미디얼 템포럴 자이러스 쪽에서 사실 언어를 구성하는데 되게 그렇죠. 중요한 미디어 영역이잖아요. 템포럴 이 언어는 또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고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고. 근데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진 셋들이 이제 트랜스크립토믹 셋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set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휴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셋들이 다른 유인원들로부터 어떻게 다르고 콜텍스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 휴먼의 독창적인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좀 더 포커싱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두 번째 논문은 Comparative Atlas of Single Cell Chromatin Accessibility, the Human Brain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제 비슷해요. 또 컴퍼레이티브 한 건데 이번에 이제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놈상에서 혹은 진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이 크로마틴 구조가 염색체 구조가 어떻게 그 진들이 노출되고 안 되고 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면에 좀 더 집중한 논문이고 마지막 논문은 Spatial Temporal Molecular Dynamics of the Developing Human Thalamus입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선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콜텍스 영역들에 그렇죠. 집중한 반면에 이런 종류의 그 진 익스프레션의 특성이 혹은 트랜스크립토믹스의 차이가 탈라무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 거죠. 탈라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센소리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이 기본 루트는 다 들어와서 탈라무스에 왔다가 거기서 시냅스를 맺고 이제 콜텍스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각 뉴클리어스들이 탈라무스를 이루고 있는 뉴클리어스들이 어떤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지 이번엔 이 논문에서 이제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개의 논문을 쫙 한번 훑어보긴 했습니다. 네. 너무 약간 셜로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연구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12편의 논문 중에서 그래도 한 편의 논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기로 했었으니까 네. 네, 제가 사실 논문을 선정할 때 원숭이가 나와서 교수님께 드렸는데 연구 분야가 꼭 맞는 연구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논문은 지금 제목은 Molecular Programs of Regional Specification and Neurostem Cell Fate Progression in Macaque Telencephalon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키워드 몇 개를 보면 일단 Molecular Programs라는 거는 이런 RNA sequencing analysis를 해서 진 익스프레션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몰레큘들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결국 어떤 기능들을 이 세포들이 하게 되는지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자적인 것들을 밝혀냈다 이런 뜻이고요. 텔렌세팔론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끝뇌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뇌 발달 과정 속에서 그렇죠.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는데 맞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튜브. 예, 제일 끝에 있는 튜브 중에서도 더 끝에 있는 부분 이게 나중에 결국은 콜텍스 영역으로 이게 나중에 발전하게 되죠. 콜텍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뇌 피질이 되는데 그 마카크 원숭이 샘플을 특히 이용을 해서 이제 영장류의 대뇌 피질에서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발달적인 형상들이 있고 또 그 영장류 대뇌 피질만이 가지는 또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런 연구들이 주로 설치류에서 쥐에서 많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싱글셀 단위의 RNA 시퀀싱을 통해서 영장류의 이 대뇌 피질의 발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몰레큘들을 밝혀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저자라고 했는데 네. 아까 보니까 한 90명 되는 저자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시퀀싱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저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뭐 휴먼 샘플들이 네, 필요한 경우는 맞습니다. 진짜 뭐 샘플 모으는 것만 해도 큰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텔렌세팔론 그 대뇌 피질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발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리저널 스페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뭐 영역 간 어떤 비교들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콜텍스에서 중요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영역이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인데 그 각 영역들이 이제 발달할 때 보면은 그냥 튜브 형태에서 결국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서 마지막 뇌 형태는 각 영역이 굉장히 특화된 어떤 회로도 가지고 있고 네. 기능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중요한 몰레큘을 밝혔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뉴럴 스템셀 페이트 프로그레션인데 뉴럴 스템셀은 이제 스템셀 뭐죠? 줄기세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신경 줄기세포가 결국 뇌에서 시간을 거치면서 신경세포로도 되고 교세포로도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특정 신경세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발달 중에 또 일어나는 큰 그렇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나중에 정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극을 인위적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셀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일도 네,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로 뭐 오거노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이제 밝혀진 것들을 휴먼 샘플을 이용한 organoid에서도 검증도 하고 또 그렇군요. 그렇게 한 다음에 G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영장류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약간 뉴럴 튜브 형태에서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이제 뇌를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엠브리오닉 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정이 된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분화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발달된 뇌로까지 발달을 잘 하게 되는데 그런 발달 과정의 여러 시점에 있는 이제 샘플들을 잘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발달상의 어떤 중요한 알려진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이 뉴럴 튜브 형태로 생겼다가 점점 이렇게 자세하게 분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이런 키 영역들, 여기 색깔로 칠해진 영역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서 결국은 세포를 채취를 해서 중국에는 이제 76만 개 정도의 세포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네. 양의 세포들을 여러 영역에서 이제 발달 과정에 걸쳐서 여러 시점에서 채취를 했다. 이 마카크 원숭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원숭이. 그렇죠. 거죠? 그 계통이죠. 일본 네. 원숭이도 마카크 원숭이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붉은 털 원숭이, 아니면 뭐 그렇습니까? 예, 개잡이 원숭이 이런 원숭이들 다 마카카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한 셀들을 시퀀싱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한 셀들을 시퀀싱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티슈를 샘플한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세포들을 시퀀싱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각 세포당 어떤 지인들이 얼마나 발현이 돼 있는지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 근데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숫자들이죠. 그래서 각 세포마다 어떤 지인들이 얼마나 발현돼 있는지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12편의 논문들이 다 아마 이런 그림도 하나씩 가지고 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이거를 비주얼라이즈를 잘 시각화하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RNA 목록을 쫙 써놓고 그렇죠. 쫙 써놓고. 이 셀에서는 1번 RNA는 엄청 많아. 네. 2번 RNA는 조금이야. 이런 식으로 쭉 그렇죠. 리스트업을 하는 그래서 겁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셀도 지금 76만 개라고 했는데 76만 개의 지인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를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지금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 발달상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다른 정보들도 있는 중에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생긴 거죠. 진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네. 됐는지. 그래서 이게 실제 논문에 나온 피겨인데 이 방금 보여드린 어떤 그 스키매틱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레벨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 이렇게 좀 셀을 그룹을 나눈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그룹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 들어있는 세포들은 이 특정 이건 영역이고 영역에서 브레인 왔고 영역이고. 브레인 영역에서 왔고 이제 이런 지인들을 익스프레션을 많이 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조금씩 그 익스프레션하는 진 패턴이 조금씩 다른 예, 걸 조금씩 보여줄 다른 수 걸 있겠네요. 보여줄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했군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래피컬리 보여주는 플랫인데 이제 뭐 사실 76만 개의 셀들을 뭐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룹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오는 그룹도 있고 막 좀 섞여 보이는 그룹도 있는데 이런 그룹핑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각 이름이 써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룹을 나눠보고 어떤 셀들인지 다 조사를 한 그런 이후에 정리된 그렇군요. 플랫입니다. 근데 발달상의 어떤 샘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지금 갈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원인데요. 네.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달상으로 갈색일수록 좀 더 초기 발달, 초록색이면 좀 더 발달된 상태.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네. 일단 데이터셋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해하기가 뭐 쉽지 않은 것 그냥 같아요.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네. 거쳐서 발달상의 여러 가지 세포들의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잘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좀 더 그래서 키 파인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뉴럴 튜브 형태였다가 이제 피질로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발달상에서 이제 몇몇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분석을 또 한 것이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 트랜스크립션 자체에 관여하는 또 다른 이제 여러 단백질, 거기에 관여하는 또 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 RNA 시퀀스를 통해서 관련된 진을 뽑아서 이런 종류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거를 만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에 포커싱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진들이 익스프레션 되느냐. 근데 그 특정 진이 익스프레션 되려면 그것에 맞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의 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분석함으로써도 그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도 어떤 셀의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게 발달상에서 어떤 뇌를 볼 때는 시공간적으로 많은 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팩터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카크 원숭이 뇌의 샘플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영장류에서 더 많이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인가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 발견한 것이 이 갤프라는 어떤 펩타이드 관련된 것이 이제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갤프가 특정 영역에 증가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 마우스 엠브리오에 추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올가노이드에서 뭐 조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또 비교 분석적인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갤프라는 것이 결국 뭔가 이 NSC라고 하면 아까 그 스템셀인데요. 신경 줄기 세포들이 이제 정말 증식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뇌를 만든다는 게, 뇌가 발달한다는 게 여러 스테이지를 포함하는데 자기들 자가 증식을 통해서 또 세포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 갤프라는 것이 영장류 내에 어떤 대뇌 피질이 사실 더 크고
더 두껍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다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앞서 보여줬던 수많은 리스트의 진들을 이제 사실 이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그렇죠.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의미 있는 걸 뭔가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갈라닌 관련된, 갈라닌 펩타이드를 네. 가지고, 연구를 봤을 때는 이게 영장류에서는 특히 다른 설치류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이 발현을 하고, 그게 콜텍스를 더 두껍게 만들고 커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결과를 또 봤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키 파인딩 중에 하나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그 신경 발달 질환 관련된 그 여러 환자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어떤 진이 좀 더 그런 신경 발달 질환의 발생에 중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진들이 이제 이미 여러 그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진 몇몇 후보 진들이 있는데 그 진들이 이런 발달상의 대뇌 피질의 발달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각 영역의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스템셀들이 정말 내가 될 뉴런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도 좀 리스크 팩터가 높더라. 네. 그래서 어쩌면은 신경 발달 질환이라는 게 사실 나중에 이제 진단할 때쯤에는 그 실제로 어떻게 오리진 같은 것들이 좀 불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인들이 이 발달 중에서도 이런 시점에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그냥 설명하고 묘사하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이제 지식들을 기반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견들을 해냈죠.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것도 이 뇌과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읽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어떤 차이나 익스프레션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능으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죠. 이걸 누가 빨리 연결해내서 네. 또 그 기능과 이걸 해설해낼 수 있느냐가 또 앞으로의 향후 몇 년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중요할 같아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내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는 아주 간단한 리뷰를 추구하고 있는데 요즘 이 트렌드가 그렇게 잘 안 사이언스 나오네요. 페이퍼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게 딱 전공 분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의 내리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논문으로 같이 한번 네.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